11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전체 회의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곤란하고 위험하다는 드물게 센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는데 여당과 야당의 공세 포인트와 결은 좀 달랐습니다. 행간의 의미와 배경을 김태현 기자가 심층 리포트로 짚어봤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3차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문 총장은 먼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문제와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논의를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합의했다는 말로 운을 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 범죄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범죄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 총장의 말입니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분리, 일선 치안과 교통 방범 업무 등을 담당하는 행정경찰과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경찰의 분리, 즉 자치경찰제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데 경찰개혁은 그대로 두고 수사권 조정만 논의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개시권과 지휘권, 수사 종결권 주체와 범위 등 수사권 조정 논의와 판 자체를 흔드는 말입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 별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까지 걸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검찰총장이 국민보다는 검찰 조직, 검사들만 대변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통제하면 된다고 하는데 검찰은 그러면 누가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냐는 질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경찰 개혁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변하지 않겠어라는 태도는 저는 좀 버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문 총장은 법무부가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에 대해 저희와 논의하지 않았다,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검찰 패싱, 총장 왕따 논란을 자처하면서까지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같이 가는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우려를 전달하는 것이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현 정권 들어 검찰이 적폐란 이름으로 편향된 검찰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래서 자초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검찰을 몰아세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고립무원의 모양새입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며 마이웨이를 선언한 검찰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응수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전직 대법관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는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양승태 사법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차한성 전 대법관이 그제 검찰에 비공개로 불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전직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은 차 전 대법관이 처음입니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양승태 사법부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지연에 개입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12월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윤병세 외교장관 등과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 지연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재판을 지연시킨 다음 대법 전원합의체에 넘겨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어달라는 청와대 요청을 당시 양 대법원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차 전 대법관은 당시 공관회동에서 국외 송달을 핑계로 심리 불속행 기간을 넘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연 방안을 제시한 정황도 검찰은 일부 확보했습니다.
이번 차 전 법원행정처장의 소환을 시작으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에서 여러 범죄 사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바 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 구속 이후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거래 수사의 종착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검찰 수사가 7부 능선을 넘어 9부 능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한국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이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 앞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도대체 성폭력 피해자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가해자인가 검찰인가? 라는 게 여성단체들의 주장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검찰은 진상조사단 당장 교체하라! 서울 서초동 대검 정문 앞에 지난 2013년 발생한 김학의 당시 법무차관의 건설업자 별장 성접대 의혹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팀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검찰은 앞서 관련 동영상 속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성폭력 혐의로 고소까지 했지만 증거 불충분 등을 사유로 2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안 하고 혐의 없음 처리를 한 데 대해 검찰 제19 감싸기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재조사 권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조사마저도 눈 가리고 아웅, 형식적인 신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당장 대검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접수한 피해자 의견서마저 대검 진상조사단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피해자 의견서는 10월 중순이 지난 시점에도 진상조사단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핵심 피의자인 김학의 전 차관은 조사에 불응하고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피해자의 진술은 배척하거나 의심하고 심지어 일말의 기대를 갖고 조사에 임한 피해자에게 조사팀에서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입니다. 도대체 과거사 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요?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지 말라며 돌려보내는 검사님. 가지는 개편이라고 전 과거사 첫 조사를 받으면서 알았습니다. 피해자 의견서 누락 논란에 대해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그 부분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있는 대검은 그것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서 컨트롤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그것은 진상조사단에서 하는 것이라며 면피용 핑퐁 게임만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혼선을 정리하고 지금이라도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요구입니다. 진실을 바로잡고 잘잘못을 가릴 수만 있다면 재배당과 추가 조사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누구랑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다.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 피해자 김 씨의 호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지만 아무런 응답을 못 받은 피해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진상조사단까지 꾸려진 지금 재조사가 속히 이뤄지고 진상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 수술을 해서 시끌시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이 대리 수술 얘기 잠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거는 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복을 챙겨 입고 잠시 뒤에 수술대 위 환자의 다리에 그 인공 관절을 끼워 넣는 남성이 보이는데요. 네, 이 남성이 사실은 의사가 아니라 그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대리 수술 장면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경찰에 제보가 됐고요. 결국 이 병원 의료진 5명이 그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은 지금 이 의료진들이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 재판부에서는 그 환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하면서도
환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악영향은 없었다. 네. 따라서 좀 이 의료진들에 대해서 유리한 양형으로 이렇게 네. 지금 감형 이유를 밝혀서 네.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이 된 것입니다. 뭐 어이없는 일이 이 벌금형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뭐가 더 있었던 모양이죠? 일단은 지금 이런 사건이 네. 밝혀지게 된 계기가 네. 제보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제보를 한 사람이 그 수술방에 네. CCTV를 몰래 설치를 해서 네. 그 증거 영상을 확보를 해서 네. 이제 경찰에 제보를 했고 네. 이게 사실로 드러나서 그 의료진들이 처벌받았는데 네. 막상 이 의료진들은 지금 항소심에서 이번에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았는데 네. 정작 공익 제보를 한 사람은 그 건조물 침입죄로 네. 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됐다라는 지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뭐 어떤 사익이나 다른 목적이 아니고 순전히 공익 제보 차원에서 했는데도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받는 게 원래 그런 건가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갔다고 하면 네. 이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되는 건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술방이라는 곳은 어찌 보면 수술 받는 사람들한테는 공개된 장소이긴 하지만 네. 이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그 관리자가 들여보내주지 않겠죠. 네. 따라서 건조물 침입죄의 그 범죄 성립 요건이 일단은 성립이 된다고 봐서 네. 실제로 기소가 됐고 처벌까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누가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 제보를 하겠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어떤가요? 공익 신고 과정에서 이렇게 수반되는 네. 혹시라도 불법 행위나 범죄 행위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면제하거나 또는 그 형벌을 감경할 수 있게 네. 그러한 근거를 지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실무상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네. 있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대리 수술 시킨 의사나 병원들은 그냥 이렇게 벌금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다른 제재는 더 없나요? 뭐 일단은 그 의료법상 네. 이런 이제 그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의사 자격이 정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지가 됐던 의사 자격이 네. 나중에 그 정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어서 네. 결국은 위법 행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의사들이 네. 몇 년 후에 다시 의료 행위를 계속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뭐 법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최근에 민주당 네. 김상희 의원이 네. 그 대리 의료 행위를 한 의사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네. 내용의 의료법 그 법률안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네. 결국 솜방망이가 아닌 쇠방망이 네. 또 의사 자격 없는 사람들은 또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어떤 고의의 성범죄라든지 이런 고의로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한해서 네. 사실은 이런 범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의사의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네. 것을 좀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의료기사가 대리 수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근절 대책 마련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직원 폭행 등 각종 엽기 갑질 행각들로 엄청난 논란과 물의를 빚은 웹하드 업계의 황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오후 발부됐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웹하드와 음란물 얘기 해보겠습니다. 양진호 회장이 받는 혐의는 폭행과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가지입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양진호 회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 행각 강요 등에 대해선 대체로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다만 헤비 업로드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 업체 등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영장에 양진호 회장이 음란물 유통 혐의에 대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을 적용했습니다. 양 회장을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의 웹하드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한 데 그친 방조범이 아니라 범행에 암묵적으로 직접 가담한 정범으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사기관이 웹하드 업체 관계자를 음란물 유통 공범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인 점을 감안해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저작권법 위반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양진호 회장과 함께 다른 웹하드 업체 임직원들 14명과
각종 음란물을 유포한 헤비 업로더 115명도 함께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참에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로 대표되는 웹하드 업계의 불법 음란물 유통 관행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로 90년대 초중반 인터넷 이용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온 사건으로 업계에선 미국의 경우는 당대의 섹시스타 파멜라 앤더슨의 사생활 비디오 유출,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오양 비디오를 꼽습니다. 모든 성인물을 다 처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해도 리벤지 포르노, 무슨 대학 누구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는 불법 음란물만이라도 우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차장의 기소를 앞두고 사건 배당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 형사 및 재판부 3곳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법원 공무원 500여 명이 오늘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한층 강화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면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2016년 하반기 국회 특수활동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낸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국회는 2016년 하반기 특활비 세부 내역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11월 9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